자, 이번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동점성 유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3장에서는 정유체역학 할 때는 유동의 속도가 없었어요. 속도가 없었는데 동유체역학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이 흐르는 게 되겠습니다. 유동이 흐르는 게 되겠고요. 자, 유동이 흐르려면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방정식을 만드는 유체역학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유체역학과 관련된 과목이 뭐냐면 유체역학을 배우고 나면은 유체역학에서는 압축성, 점성 이런 특성을 배우고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지배방정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유동식들을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체역학을 배우고 나면 다음 학기는 이제 항공역학. 항공역학은 뭐냐면 항공역학은 비압축성, 비점성, 그러니까 유체의 특성을 전혀 무시하고 나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루는 내용인데 그래서는 potential flow 그래요. potential flow.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항공 분야이기 때문에 초음속 유동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압축성 유체 공부를 합니다. 이 압축성 유체, 초음속 특성을 공부하는 거죠. 압축성 유체 공부를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세 과목에 그 다음에 또 전산 항공역학에서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또 과목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과목의 기본 법칙은 지금 배우는 법칙입니다. 지금 배우는 법칙. 물리 법칙에 있는 그냥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뉴턴 운동 방정식, 간단히 말해서 고전역학에서 배우는 기본 법칙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방정식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유체역학을 시작할 때 압축성의 점성이라고 그랬어요. 압축성의 점성이니까 우리가 비압축성, 비점성 유동을 다루기 전에 전체적인 유동의 특성을 먼저 관련된 식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테시안 좌표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미지수는 뭐냐면 미지수는 여기서처럼 밀도, 압력, 온도, 그리고 속도, UVW, 우리 XY 좌표, 카테시안 좌표로 표시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기본적으로 6개. 우리는 연력학 변수는 항상 3개죠. P, 로, T. 압력 우리가 측정하고, 온도 T 측정하고, 로 측정하고. 근데 우리가 연력학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연력학적인 유체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고 두 가지는 조정할 수 있고 한 가지는 당연히 아래쪽에서 설명할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 6개면 방정식이 몇 개가 필요하죠? 방정식이 6개가 필요하죠. 방정식이 6개.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질량 보존식이죠. 질량 보존식. 우리 유체학에서는 연속 방정식이라고 해요.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 법칙.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E는 이꼬르 mc제곱 그러면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죠. 에너지로. 그 역학이 아니고 우리는 고전 역학이 질량이 그대로 보존된다. 질량의 매스가 없어지지 않는다. 보시다시피 순서 자체가 제일 먼저죠. 우리가 유동이나 어떤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항상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서 어떤 거는 무시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질량 보존식을 무시하고는 안 된다 이거지. 질량 입구에서 들어간 유량이 출구에서 안 나오면 어디 안에 있어야죠. 입구에서 들어가는 게 출구로 안 나오면 안에 있어야 되고. 자, 입구에서 들어간 양보다 출구에서 많이 나오면 안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에가 비어야죠. 어느 통에서 물건을 꺼낸다, 유동이 흘러간다 그러면. 그래서 항상 어디인가는 그 질량이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법칙. 그러니까 다른 법칙은 다 안 맞아도 청 안 맞아도
정 안 맞아도 질량 보존식은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 시대 저기 상수도 칸을 만들어도 거기 뭐 모멘텀식 쓰고 에너지식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자, 들어가는 양만큼 자 시내로 공급이 된다. 따라서 입구에서 얼마만큼 공급이 되게 해줄 거냐. 이것만 맞춰도 뭐 유동의 상당한 거를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다 이거지. 자, 주암댐에서 광주 시내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사이즈를 얼마나 할 거냐? 이건 뭐 모멘텀식이 어쩌고 에너지식이 어쩌고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입구에서 얼마만큼 뭐 파이프 사이즈가 돼야 내려가는 이런 거 따져서 얼마만큼은 사이즈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 보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멘텀 보존식입니다. 모멘텀 보존식. 에프리니코르 MX2 도트 뉴턴 운동 법칙입니다. 뉴턴 운동 법칙. 자, 뉴턴 운동 법칙에 보면 우리는 저기 당구볼이 굴러가거나 또는 뭐 로켓이 날아가는 거나 여기 보면 뭐 매스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주면 힘이다 하고 나오잖아요. 매스에다 가속도를 곱해주면 힘이다. 보니까 미지수는 뭐냐면 미지수는 x예요. 그 다음에 웨이브에서 주어진 외력입니다. F는 외력. 우리 뭐 이거 가지고 이번 학기에 계속 하는 거예요. 이번 학기 하는 거는 그냥 이식 다루는 거예요. 이식. 뭐 다른 약학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모멘텀식을 그냥 다루는 겁니다. 여기 F는 이코르 mx2 도트. 비행력학에서 따르면 비행방정식이고 유체학에서 따르면은 뭐 유체식이 되는 거고 고체학이 되면은 뭐 고체가 되는 거고 또 동력학에서 배우면 어떻게 돼요? 당구볼 굴러가는 현상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 선형인 것처럼 보이죠? 선형. 근데 F에 가서 X하고 어떻게 되는 힘이 작용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선형이 됐다, 비선형이 됐다. 분야에 따라서. 자, 어쨌거나 지금 배우고 하는 유체학과에서는 모멘텀 보존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처럼 오일러 방정식, 비점성이라고 그럴 때는 오일러 방정식이 돼요. 점성항이 없어지니까. 점성항이 없어져서 지금 제4장에서 배우는 게 비점성 유체들. 그게 오일러 방정식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성을, 자, 5장에서 배우는 게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 나비어-스톡스 방정식. 한 사람이 아니고 나비어라는 분이 있고, 스톡스라는 분이 있고. 요즘 같으면 한 군데서 무슨 이론을 발표하면은, 뭐, 이튿날이 아니라 바로 그냥 전 세계 퍼지죠. 그래서 누가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냐, 논문에. 하는 거를 이제 뭐 기계 쪽이나 이런 쪽은 민감하지 않지만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은 그냥 그 순간순간 다툼이 심해요. 근데 옛날에는 몇십 년 지나도 옆에서 뭐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뭐 서로 유도하는 과정이 틀리겠죠.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자, 나비어라는 분이 한 것과 스톡스라는 분이 하는 걸 보니까 같은 성격이더라 해서 같이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했더니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나비어 스톡스라고 붙였어요. 우리 수학 시간에도 맨 오일러 그러는데요. 오일러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 여기 유동 방정식도 오일러 방정식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모멘텀 방정식은 앞으로 계속 다루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법칙이 뭐죠? 에너지 보존이죠.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식은 그냥 에너지 보존식이라고 그러죠. 에너지 보존식. 에너지 보존식은 자, 해준 일이 자, 뭐 연락학 시간에 아직 안 했더라도 차관 해준 일은 뭐 열로 가든지 열이 어디로 가든지 하는 게 이게 에너지 보존식이죠. 에너지 보존식.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는 또 복사 에너지.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또 완전 흡체해갖고 도로 밖으로 나가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되죠? 원시력가에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에너지 보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항상 보존된다. 에너지 형태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는 뭐 기계적 에너지, 우리가 유동 속도와 같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게 있고 온도와 같는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화학 에너지.
우리 뭐 석탄을 열심히 떼서 여러 에너지 만들고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모든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모든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특히 에너지라는 거는 뒤쪽에 뭐 이제 베르니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에너지. 에너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 많다. 전기 에너지, 뭐 태양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뭐 기계적 에너지, 그다음에 뭐 화학 에너지, 뭐 엄청 있는데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뭘까요? 무슨 에너지일까요? 기계적 에너지예요. 기계적 에너지. 뭐 자동차 가려면 굴러가야 되고 또 뭐를 옮기려면 기계적 에너지. 항상 그래서 기계적으로 뭔가를 마지막 해줘야 돼. 아무리 로봇을 잘 만들어도 로봇이 저기 청소를 하려면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줘야 돼요. 자, 해서 저기 우리 저기 뭐 우리 1차 산업혁명 그러면 뭐예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저 풍차를 돌려서 방아를 쪘다. 또 뭐 저기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운영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경우는 뭐가 되죠? 그거는 기계적 에너지끼리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7차 산업혁명은 뭐죠?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들어서 자, 에너지로 바꿨다. 곧 열을 가해서 뭐 화학 에너지를 열로 바꾸는 걸 옛날부터 태웠으니까 잘 알죠. 열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을 해줬다. 자, 에너지 변환이 산업혁명이에요. 에너지 변환. 자, 2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그거를 이제 전기로 바꿨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멀리 전송을 해줬다. 여러 군데 전송을 해줬다. 이런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어떻게 변환하냐, 배터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게 봤더니 식이 몇 개 돼요? 질량 보존 하나, 모멘텀 보존은 X, Y, Z축이 있으니까 3개에서 4개죠. 에너지 보존 하나에서 뭐 몇 개 나왔어요? 뭐 5개가 나왔죠. 5개. 하나가 더 필요한데 뭐냐면 자, 연력학의 상태 방정식 피넨니코르 로알트. 물론 피넨니코르 로알트는 완전 기체일 때입니다. 저기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했을 때. 그렇지 않고 그걸 고려할 때는 반덴발스식이라 그래서 더 약간 더 복잡한 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태 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연력학적 변수는 P 로 T밖에 없어요. P 로 T. 밀도는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고 압력 측정하고 T 측정하면 밀도 계산되는 거예요. 그게 상태 방정식이죠. 상태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것처럼 P는 니꺼르도 YT. 항상 우리가 뭐 유측하게 됐던 연력하게 됐던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될 거는 P는 니꺼르로 RT죠. 지난번에 그 단위할 때도 했지만 로RT 그러면 SI 유닛이고 로 GRT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유닛이고 뭐 우리가 R 것까지 기억할 R 숫자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자건 핀니크로 로RT 자 해서 6개 방정식이 나타나고 미지수가 6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는 항상 뭐라 그러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쪽으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엔트로피가 항상 감소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일 때냐면 단열 조건일 때 냉동실에 물을 넣으면은 저기 얼음이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열을 뺏는 거죠. 열을 뺏는데 엔트로피 입장에서 보면 엔트로피가 대폭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다가 물이 굳어버렸잖아요. 엔트로피라는 혼란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온도처럼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처음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갈 때 그 변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변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거는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다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갈 때 얼마가 변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역 과정일 때,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열 뺐다가 넣었다 했을 텐데, 그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역 과정이 돼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곧 단열이고, 가만 놔두면 이게 단열이고, 그 다음은 뭐 가만 놔둬도 증가하도록 돼 있다. 가만 놔두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변화가 생기면, 단열이어도 변화가 생기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근데 어떤 방정식을 풀다 보면 우리 압축성 나비우스-톡스 이퀘이션을 풀고 나면은 나중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 유동에 가면서 엔트로피가 마이너스 되는 데 없는가? 만약에 마이너스 되는 데가 있으면은 그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현상은 없다. 잘못해서 해가 지금 현재도 나비우스-톡스 이퀘이션이 유일해라고 증명이 되지 않았대요. 수학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자가 뭐 유일해라면은 뭐 당연히 자연 법칙에서 나온 법칙이니까 저 엔트로피가 뭐 감소하는 데는 없을 텐데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검증을 해보는 거다 하는 게 이제 저기 유책학과 관련된 모든 과목에 있는 지배식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뭐 저 앞으로 이 과목뿐만 아니라 그다음 많은 과목에서도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 학기 이 과목에서 배우고자 하는 게 비압축성 유체입니다. 유체의 특성은 압축성과 점성이라 그랬어요. 압축성과 점성이라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뭐 비압축성 그러면 이거는 본래 특성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가정에서 결과가 나온 답이 자연행성과 맞으면 그 가정이 적합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엉터리니까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항상 그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하면 그 적용의 범위가 있어요. 범위, 유동 속도. 우리가 비압축성 그러면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게 마스 0.3 이하라 그래요. 0.3이면 한 8, 90m. 초속 8, 90m 정도까지는 그래도 비압축성이라 한다. 그래서 1층에 있는 저기 뭐 우리 아음석 풍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음석 풍동이 비압축성 유동. 실제는 비압축성 유동이란 건 없어요. 실제는 없지만 우리는 0.3 이하면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해도 아주 잘 맞는다 하는 거잖아요. 아주 잘 맞는다. 자, 해서 미지수는 뭐가 되냐면 로가 일정해지니까 하나가 일정해지니까 상태방 정식은 써먹을 수가 없는 거고, 그 가정 자체가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P하고 U, V, W 미지수가 4개 밀도 로가 일정하다. 근데 비압축성이라는 가정의 특성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우리는 공기 음속이 340m고 물의 음속이 뭐 1400m든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피니트다. 인피니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 하는 소리가 동시에 그냥 확 퍼지는 거예요. 완전히 퍼진다. 자, 마스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A분의 V인데 이게 0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피압축성이면 0이라고 가정하니까, 자, 속도는 0이면 안 되죠. 그러면 뭐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A가 인피니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음속을 따져보면 음속의 정의는 저기 뭐 단위 공부할 때 우리가 해서 연력학 관련해서 T로분의 DP에다 루트 씌우는 거죠. 근데 T로가 분모가 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압력은 변화가 있잖아요. 압력은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A는 인피니트가 된다. 이렇게 그 황당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죠?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게 잘 맞으니까. 우리가 뭐 어느 범위 내에서요, 마스 0.3 이하에서는 이게 잘 맞는다 이거죠. 잘 맞으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는 항공작하기 양력 계산을 하는 데서도 자, 비압축성 비점성이라 가정해서 해요. 그러면 비압축성 비점성으로 했는데도 양력이 아음성 유동에 대해서는 잘 맞는다. 우리 지금 뭐 경비행기 이런 거 설계하고 아음석기 설계하고 그럴 때는 여전히 비점성 비압축성 유동으로 해서 기본 설계를 해야 돼요. 해서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4개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연속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연속 방정식. 자, 모멘텀 방정식. 해서 4개. 미지수가 식이 4개죠.
시계대기니까 이걸로 다 돼버렸어요. 이걸로 다 됐으니까 이것까지만 풀면 되는 거죠. 이것까지만. 그래서 이번 학기 하는 과목은 뭐 지배식은 연속방정식하고 모멘텀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에너지식은 어디로 가버렸냐? 에너지식. 에너지식은 자 기계적 에너지 보존식이란 거는 본래 기계적 에너지, 열 에너지, 또 여기 뭐 화학 에너지도 추가로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화학 에너지. 우리가 화학 반응이 난다면 뭐 기계적 에너지, 열 에너지, 저기 어떤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그러니까 뭐 아주 고온이 되면은 우주에서 리엔트리하고 들어올 때는 표피에서 뭐 2,400도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인공에서 리엔트리에서 들어올 때 그러면 그때는 저기 뭐 공기 입자가 H2 뭐 N2O2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뭐 화학 반응이 나면 거기서 에너지를 내든지 뭐 흡수하든지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반응식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자, 본래 갖고 있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온도 변화를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고온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온도 변화에 의한 에너지를 무시한다. 열 에너지 변화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보존되는 거는 뭐냐면 기계적 에너지예요. 기계적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베르니케이션에서 배운 계획인데 위치 에너지, 압력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사실은 알고 봤더니 모멘텀식에다가 속도 V도트를 해주면 기계적 에너지 보존식이 돼요. 뭐 나중에 베르니케이션 유도할 때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하는데요. 그러면 자 모멘텀식하고 같은 식이 된다. 이게 곧 베르니식이다. 베르니식이 그러니까 비압축성 유동에서는 물론 비점성까지 포함입니다. 비점성 비압축성 유동일 때는 베르니식이 에너지 보존, 우리는 베르니식을 에너지 보존식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이고 거기에 알고 봤더니 모멘텀식하고 같더라. 그때 베르니식에 있는 거는 전부 보존식의 에너지가 뭐냐면 기계적 에너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실이라 그래서 헤드로스라 그래서 또 다뤄요. 근데 에너지의 손실이라는 건 없어요. 에너지의 손실이라는 건 없고 저건 어떤가 보존이 되고 있다. 보존이 되는데 그럼 뭐 이거 어디로 갔다? 열 에너지로 갔다. 열 에너지로 갔다. 이거를 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뭐 상당히 긴 시간을 설명을 했는데요. 뭐 앞부분에서 근데 이게 앞으로 배울 여러 과목들의 지배식에서 또 제가 또 반복해서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항공역학 시간에도 이걸 또 다시 설명하고 이 관계를 전체적인 관계를 알아야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일단 설명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어서